배움이 즐거운 국어 밍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걸 배울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그리고 창제 정신, 마지막으로 창제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고 재미나게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한글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볼 건데, 조선시대 때는 한글이라고 하지 않았지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훈민정음이 창제된 배경은 조선 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린 그때 당시 때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서 글씨를 썼단 말이야. 글자를 표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었어. 또한 한자는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익히기 어려웠다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조선 시대 때는 뭐가 조금 심했어? 신분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심했지? 맞아요? 맞을 거야. 만약에 사대부들 양반 그리고 평민이 있었다라면 둘이 계약 관계나 문서로 무언가를 기록해야 될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대단한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가 되었지만 반포, 진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는 1446년. 선생님, 그러면 창제랑 반포는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맞아요. 얼마나 많은 신진사대부랑 양반들이 반대를 했겠어. 그래서 반포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어떠한 창제 정신을 가지고 창제를 했는지 우린 이거를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선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주정신입니다. 두 번째, 애민정신이고요. 세 번째, 실용정신, 마지막 창조정신이에요. 자주정신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알고 우리나라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애민정신은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뜻을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여겼단 말이야. 그리고 실용정신은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해. 창조정신은 우리가 하나의 글자를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훈민정음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 우리 유치원 때 배우잖아. 자음과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음은 발음하는 입의 모양이나 발음 기관이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음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 천, 따지, 사람, 인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전지인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볼게요.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어. 자음자는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읒, 쭈루루룩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들이 있지? 그런데 지금이랑 사라진 글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밍쌤과 더 필기해요 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사라진 글자. 글자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옛 이응 없어졌고요. 세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치음 없어졌습니다. 또 히읗인데 뭔가 허전해. 여린 히읗 없어졌고요. 점 아래 하 아니고 아래 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글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중세국어라고 배우는데 그때 이 친구들 만날 겁니다. 또 모음자는 11개야. 얘들아 요거 기억해야 돼. 자음자는 17개, 모음자는 11개. 그래서 총 우리는 한글 글자가 몇 개다? 28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훈민정음은. 그런데 요거 아까 뭐라 그랬었어? 아래야? 사라졌죠? 그러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원리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음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 꼭 기억해줘. 상형은 기본자라고 할 수 있어. 기본자는 얘는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랬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지. 그런데 이제 모음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가획이라고 해.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해서 만드는 거를 가획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 같이 표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기본자와 가획자가 있네요. 기본자에는 그네만 살아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그네만 살아. 에서 획을 더할 거야. 우리 획은 어떻게 더할 것 같아?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지. 그래서 키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디귿이 돼요. 왜냐면 봐봐. 니은에다가 짝대기 하나 더 더하면 디귿이잖아. 비읍은 뭐야? 미음. 미음에다가 뿅뿅 뿔이 달렸어요. 지읒은 시옷에다가 지읒. 아까 우리 배웠네. 여린, 히읗. 이렇게 가획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소리가 세진대.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거센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오겠지? 거센 소리죠? 트, 프, 치. 그리고 얘는 목청 소리긴 하지만 소리가 단대요. 얘는 우리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히읗은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맞아요. 자음이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엔 모음자를 보도록 할 거예요. 모음자는 똑같이 상형이야. 상형은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어, 선생님이? 천지인, 하늘천, 땅지, 사람인 이렇게. 그리고 아까는 가획이라고 했잖아. 이번에는 합성이에요. 합성 기억해 주세요. 기본자였던 이, 그리고 점. 우리 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아래야? 아래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래아를 합해서 모음을 먼저 만들어. 그걸 바로 우리 초출자라고 합니다. 초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랑 더해준 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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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잘못됐네. 고칠게요. 이렇게. 초출자가 됐어.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이제 더해지는 거야. 뭐를? 아래아를 더우면 어떻게 돼요? 제출자를 요, 야, 유, 여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은 창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너희들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채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채자. 이채자는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요. 옛 이응, 리을, 반치음. 이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이 반치음이 어떻게 되냐? 소리가 세지지 않아. 근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자음자에 자음자의 기본자의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이채자는 자음인데 얘들아, 이 자음에 아까 전에 가획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획이 더해질 때 소리가 더 세진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채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소리가 세지 않았지만 획을 더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뭐가 있어요? 하나, 예디응, 리을, 반치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훈민정음 28자 외에 글자가 생성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음자에는 뭐 연서가 있고 병서가 있고 모음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것도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3. 이제 자음자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음자는요. 일단 연서라는 게 있어. 연서는 순음자, 미음, 비읍, 그 다음에 피읍, 밑에 이응을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미음, 이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병서예요, 병서. 병서에는요, 이제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쓰는 거야. 두 글자 or 세 글자를 나란히 써. 어떻게 쓰냐면 진짜 웃겨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된 소리도 있는데 히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게 바로 병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얘가 같은 글자를 썼어. 선생님 조금 더 작게 할게. 같은 글자를 썼어. 그럼 각자 병서라고 하거든요. 동일한 글자를 붙여 쓰는 게 각자 병서야. 그러면 합영 병서라는 게 있어요. 합영 병서는 상이한, 다른, 비읍, 시읒,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얘들아. 비읍, 지읒, 또 시읒, 기역, 요런 식으로 글자를 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모음자 되게 웃겨. 모음자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음자 두 글자를 합한다. 두 번째는 모음자 한 글자 자의 얘를 합해. 세 번째, 모음자 두 글자의 더하기 얘를 이를 합할 거야. 잘 봐. 엄청 쉬워요. 모음자의 두 글자를 합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오에다가 아, 와, 우에다가 워, 뭐 요에다가 야, 요아 이렇게 되는 거고 모음자 한 글자에 이를 더한다는 뭐냐면 오에다가 왜, 아에다가 에, 요에다가 왜, 그 다음에 으에다가 의, 우에다가 이해됐지? 그럼 두 글자는 어떻게 될까? 두 글자의 이를 합친대. 오, 아, 왜, 왜,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얘는 다시 해보자. 우에다가 어를 더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의 훈민정음 28자 외의 글자도 만들어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어려웠었나요? 어렵지 않았죠? 그러면 바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 이거 보기 이건 없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은 당연히 세종대왕이죠. 훈민정음의 자음 중 기본자가 아닌 것은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 그네만 살아. 그네만 살아인데 비읍 없죠? 자음 미음은요 어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봄떠서 만들었을까? 소리 나면 입술이 부딪힌다. 입술 소리죠? 입술, 입 같은 거죠? 입이에요, 입. 다음 중 가획자의 특징 중 가장 알맞는 설명은? 이라고 봤었을 때 첫 번째, 모양은 비슷하지만 뜻이 다르다? 아니지. 획을 더해도 소리가 세진다.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진다. 외래어를 적기 위해 만든 글자 아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혹시 어려운 문제나 조금 더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밑에 인스타 아이디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